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 카톡방에 주신 거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혹시라도 무료로 상담을 좀 희망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따 끝나고 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담 신청하신 분들 몇몇 분들 그 상담지 내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활용들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질문 주신 분 닉네임이 돈다발을 들고 좋아하는 무지. 좀 어렵네요. 자, 아버지께서 수서의 아파트의 재개발 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에 살고 계셔서 실거주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주소지만 수소로 이전하고 실제 생활은 지방에서 하면서 하시면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구매하실 아파트 실거주는 아들인 제가 될 겁니다. 또 여쭤보는 이유는 수서가 강남 3구에 해당되는데 재개발 시 분양권을 받거나 매도 시 시세 차익에 대한 절세를 받으려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들어서입니다. 좀 되게 디테일하게 여쭤보시긴 했는데, 그래도 답변은 아무래도 뭐 공개된 자리다 보니까 너무 직접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큰 틀에서 재개발이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수서 재건축 뭐 이쪽에 많이 하니까, 그리고 소형 평수도 되게 많거든요, 수서 쪽은. 근데 이미 좀 비싸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리모델링도 진행하는 단지들 있고, 그리고 또 재건축 진행하는 단지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 원래 그 투기과열 지구가 지금 다 풀리고, 어쨌든 규제 지역이 다 풀리고, 그 4개만 남았잖아요. 지금 강남 3구랑 용산. 거기만 이제 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만약에 그 당사자가 원래는 세대를 이뤄서 실거주를 하시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전입신고 해두셔야겠죠. 만약 이렇게 사신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거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막 세세하게 파악하지는 않는데, 청약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실제로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던가 휴대폰 발신 기지국 조회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객관적으로 실제로 실거주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마련을 해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서울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다가구 주택을 형제 3명이서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았다고 하네요. 전층을 합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정도 나오는데, 재개발 진행되면 분양가 하나만 나오나 이게 궁금하신 것 같고, 3명 모두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요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실무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 중요해요. 지금 요 사업 단계가 어딘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라서 주택 한 채를 세 분이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입주권이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정해졌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땅과 건물을 좀 뭐 쪼개실 수도 있고, 또 건물을 아예 세대 그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면 구분 등기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알아보셔서 각자 이제 한 채씩 가지고 계신다거나, 뭐 그게 아니면은 건물은 A라는 형제, 뭐 땅은 B라는 형제가 각각 갖고 있는다거나, B 씨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사업 단계가 어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문의들을 많이 받으신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가구를 사실상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세 분이 다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시면은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 주셔서 그 컨설팅 받으시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어떤 그 단계까지 나와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삐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수원 영통구 청명마을 삼성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호재는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 궁금하네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요 내용은 김인만 소장님하고 최문서 소장님 두 분 다 답변 주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김 소장님 의견 듣고 다음에 최문서 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 수원 영통이죠. 영통 청명마을 삼성 아파트인데 일단 호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재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호재보다는 시장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재건축이 되진 않잖아요.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시장 흐름을 보면 이게 지금 매수하시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매수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냐 몇 년 후냐는 우리가 상황이 다른데 자금력이 되고요. 올해 꼭 매수해야 되는 이유, 뭐 신혼부부라든지 집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자금력이 충분하고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해도 좋겠다. 하지만 2, 3년 정도는 뭐 살짝 오를 수도 있고요.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데 크게 재미는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3년 이상, 5년 이상 바라본다면 수원 영통이 뭐 역세권에 또 이제 서서히 노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아마 영통도 뭐 좋은 말로 약간 긍정적인 영향. 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직 뭐 그게 되진 않았지만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지구라든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라면 뭐 그런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급매물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2030이고 자금력이 없고 아주 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서두르지는 않아도 되겠다. 2, 3년 지켜보면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셔도 되고 아무튼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수원 영통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영통 지구를 좀 많이 가봤는데요. 그 청명마을 삼성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 수원 영통구가 영통지구예요. 영통지구.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도시가 아니면은 값이 보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교 신도시하고 불과 뭐 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빚을 내서라도 광교 신도시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수원이 삼성 때문에 굉장히 먹고 사는데도 그동안 지장이 없었고 사실은 수원 그러면 삼성 때문에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삼성 주변의 개발이 더 이상 되지 않고요. 또 삼성도 이미 마음을 바꿔먹고 경기도 평택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교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면 차라리 고덕 신도시로 가시는 게 좋아요. 고덕은 보시면 고덕 국제 신도시죠. 국제라고 붙는 거는요. 송도 국제 신도시 거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교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를 합친 게 고덕 국제 신도시예요. 고덕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수원의 삼성 청명마을 삼성 아파트 가실 바에는 고덕 신도시로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그 아파트 시장은 적어도 신도시가 앞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별내지구니 뭐 무슨 우리가 은평 지구는 사실 땅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 100만 평밖에 안 되고 신도시는 한 3배 정도 큰 300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오늘 이후로 집을 산다 그러면 신도시에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광교 신도시, 또 돈이 모자라면 차라리 고덕 국제 신도시로 가시는 게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통이나 뭐 그런 주변의 수원, 수지, 뭐 죽전 이런 데는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20년 동안 집값이 내려가다 다시 20년 동안 오르는데 20년 걸리고 내려가는데도 20년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수원이 뭐 영통이 좀 싸다 그래서 갔던 분들은 다 후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말뜻에 약간 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신도시 예찬론자입니다. 참 답변 참 재미있게 하시기는. 근데 또 사업하시는 성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스 아니면 노거든요. 이거저거 하면 아무것도 못 하고 사업도 못 하고 그냥 뉴스만 보니까 결단력이 필요하니까 그 결단력 뭐 예전에 뭐 최 소장님이 직원도 한 100명씩 두고 수십억씩 뭐 세금씩 내보시고 해보셨으니까 그 결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또 답을 확실하게 줘서 좀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저한테 혹시라도 나중에 상담 오시면 저도 답을 그냥 주는 스타일이지 이것도 좋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 것들 조금 뭐 예전에 하셨던 분하고 조금 다르셔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네 번째네요. 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또 2년 계약하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인이 월세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또 월세만 10만 원 올리려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변호사님 말씀 주시고 다음 마지막 질문은 두 박사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제 5% 이상 못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합의를 해버리면 5% 넘게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거 넘게 못 올리는데 이 5%도 사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임대인이 뭐 조세나 뭐 공과금이나 이런 부담이 좀 커져가지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뭐 사정이 있는 때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또 5%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동의 안 해주면은 임대인도 일방적으로 올리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동의는 하시죠. 5% 이내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그냥 일방적으로 10만 원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으니까 5% 정도 올려주겠다라고 하시면은 임대인이 뭐 강제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치님 질문이신데요. 최근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천주공 재건축이죠. 여기에 줍줍 무순이 청약에 청약했던 지방 거주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에도 줍줍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청약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거 두성규 박사님이 답변 주신다고 하셔서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번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고 이제 그 강남 3구하고 지금 용산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규제 지역 해제되게 되면은 뭐 요즘 많은 다른 뭐 재건축도 완화도 되고 세제 그다음에 대출 완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내가 내 집을 가장 저렴하게 손쉽게 획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지름길은 청약이라는 제도가 가장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청약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제도고 분양가로 이제 초기 분양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는 이제 과열 시기에는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상당수가 그 동안 이제 가점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2030 세대라든지 이런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 자체를 가지고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과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외면되거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 이제 이것이 상당 부분 추첨제로 많이 바뀌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약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은 부부간에 있어서도 세대주인 남편이 청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뭐 전매 제한이나 전매 제한이 아니라 청약 재당첨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으면은 세대원들은 아무리 통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서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원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녀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줍줍이라고 해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건은 실질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은 저는 이번에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위 분들한테 무조건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초기에 분양률이 저조하면서 기피하거나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을 조금만 이렇게 객관적이고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당장 그 뒤에 많은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산 보유의 기회가 보장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외면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요 질문 자체가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줍줍이 되는데 과천시에는 줍줍이 나오는데 이건 뭐 안 된다고 들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저도 이게 너무 세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지금 찾아봤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이 해답이 거기에 있네요. 우리가 이제 주택법과 관련돼서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실무적인 부분에 관련성이 있는 게 하위 법규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말씀 많이 들었죠.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개정도 수차례 1년에도 한 3, 4차례 이제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이 굉장히 덕지덕지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양도 많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질문 주신 분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1항을 보시게 되면요. 아마도 계약 취소 사유로 나온 사실은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 될 겁니다. 되는데 그 경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부적격 청약 등 적법한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는 모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지 모두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마도 그 해당이 청약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줍줍 대상 물건은 거기 보면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그러니까 적법한 것이 아니라 불법 그 원인 자체가 해당되는 그 주택의 경우에는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은 해당 시도의 해당 시군구의 거주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줍줍은 적법한 것인데 청약에 있어서 자격이 뭐 약간의 그 미달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물건인데 그런 것이 아닌 불법 전매 등으로 위법한 어떤 결과물이 낸 어떤 대상물의 줍줍은 해당 시군구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그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1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박사님께서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어렵죠. 우리 박사님이 법대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법이 막 나오는데, 자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줍줍이라고 하는데 줍줍이 다 같은 줍줍이 아니에요. 일단 그 미계약 줍줍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미계약 줍줍이 뭐냐면 그 둔촌주공처럼, 그렇죠? 청약은 했는데 계약을 안 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약률이 떨어진 거죠. 모집 세대 수보다 청약은 많이 했는데 계약을 안 한 걸 미계약 줍줍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부산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 청약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미분양 있잖아요. 미분양은 청약 자체가 모집 수보다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다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과천 같은 경우는 계약 취소 물량이에요. 어떤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 취소가 된 부분은 전국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역 거주자만 되는 상황. 법적인 근거는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줍줍도 다 같은 줍줍은 아니다. 좀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집값이라는 게 참 심오합니다. 또 집값이 오르면은 참 좋기도 하지만 또 제 주변의 부모님들 세대 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좋은데 또 자식들 결혼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자식 집 해줄 걱정은 또 하더라고요. 예, 은퇴해서 10억 들고 나와도 서울에 집 한 채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캥거루가 되어가는 이 사회, 참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보다 가난한 세대들이 자꾸 나오는 이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혹시라도 그 1대1로 전문가 상담 좀 희망하시는 분들 무료 상담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하는 거니까
일대 그 전문 상담사가 계시고 그분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은 짧게라도 답변 드리고 좀 모르신다 그러시면은 뭐 스태프분들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